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조 자산가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은 실패와 성공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를 만나며 성공에 대한 자신과의 공통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과 함께 1조 슈퍼리치 김승호 저자가 말하는 부자 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여름 어느 강연에 갔더니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강연장 내부는 짜증으로 가득했죠. 강연 시간이 낮 2시라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많아 강연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 버는 이야기를 화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부채질로 어수선했던 강연장이 일순간 초집중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소득을 10배로 올릴 수 있다니 없던 집중력까지 생긴 모양이었죠.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에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 이야기를 신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됩니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잃었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인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죠.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7, 80년대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면 당신은 돈을 벌었을까요? 8,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씩 주식이 오르던 시절에 살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2000년대 IT 붐이 일었을 때 경제활동의 주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로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죠. 역설적으로 가장 돈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합니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내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안타까워 한탄하셨어요. 아이고, 저 사람 죽고 나면 나는 이제 혼자 무얼 할까? 누가 내 밥을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 라고 말이죠. 헌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 친구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장로들을 부르고 다른 목사들을 불러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났어요. 성직자조차 자기 먼저 챙기는 마음이 본성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신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기부를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나길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죠.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자신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입니다. 분명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나 대단히 중요한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정입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말문을 막을 뿐이죠.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 붙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섭니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됩니다. 회계학이 궁금하면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세요.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엑셀도 코를 들어도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 뿐입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됩니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죠.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니 즉시 해야 합니다. 당신 마음속 생각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래요.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듭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겠죠. 인생에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둘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고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만약 자신의 수입이 3년 전과 차이가 없고 5년 전과 별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됩니다. 미래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습니다. 산사에 들어서면 수각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대롱에 연결하면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은 가득 찹니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갔다 갈증이 턱까지 찰 때쯤 한 바가지 떠마시는 그 물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보이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죠.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죠.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반면 굳이 가뭄이 아니라도 수각의 크기가 작으면 겨우 5-6명이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을 보일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입니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됩니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 티가 납니다. 부자가 된 상황을 유세라도 하듯 알리고 싶으니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을 두르기에 바쁘죠.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 수각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고급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화려한 정원과 고급 대리석 집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급 시계는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집니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서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돈을 빌리고 내는 4~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 넣어 1%도 안 되는 이자 받는 일을 가소롭게 여깁니다. 결국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큰 자산에 몰아넣습니다. 은행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언제나 호경기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익이 작아도 손실이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집니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로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안 되고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되죠.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장마 때 쓰던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애써 키운 수각이라도 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입니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넘치는 물은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돕고 수국 꽃밭이나 풀밭과 곡식에 자라는 농가 밭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결국 돈은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배우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분배와 소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넘치지 않을 정도에서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부모를 편히 부양하고 형제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밖에 있던 물을 내 안에 수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건 과거 자신의 행동이지만 나에게 흘러 세상에 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 다시 내가 이루어지는 건 지금 행동의 결과입니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죠.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평안한 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끈기와 기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죠.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죠.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회수의 존버 정신, 즉 존나게 버티는 정신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봅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상대 거래회사가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상황을 알리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이번 제안에 거절했으니 다른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일의 성과 차이는 전혀 다르겠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가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마음먹고 덤비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거나 달래야 합니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입니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보셨나요?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의 경쟁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강하다는 뜻은 외적 덩치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됩니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되죠. 노력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이긴 자는 반드시 이룹니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자연과 우주는 무의 이화, 즉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자연 스스로의 질서에 따라 모든 시간의 변화에 흐트러짐이 없고 어긋남이 없이 존재합니다. 모든 일에 그 순서가 있고 이끌거나 따름이 자연스럽고 혼돈과 질서가 그 순서를 따라 스스로 알아 움직입니다. 옳음 혹은 진리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노자의 순풍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노자는 스스로 그런 자연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보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조용히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흐름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과 함께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완벽합니다. 이 우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리 또한 이미 완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만들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완벽함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원죄가 있다 자책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우주가 완벽하게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래전부터 완벽해서 더 바랄 것도 없이 이 생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완벽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고 질서를 벗어나 앞지르려 하거나 뱃속에 음식을 버리고 자연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행하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했을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믿고 행동하죠.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벽하죠.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힘과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매번, 매 시간 행복을 느끼세요.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욕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함을 망치지 마세요.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관하거나 결핍에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세요. 머리숱이 적다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를 머리카락이 남아있음을 행복해 하세요. 상처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몸의 신경계통이 정상이란 뜻입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맛있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나 있는 것이고 빈 방은 채울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기에 내 삶은 이미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은 그 삶의 고통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 내 안을 비추기에 완벽한 것이죠. 만약 고통도 좌절도 상처도 아픔도 없는 삶을 완벽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우주는 우리에게 부족이라는 틈을 통해 고통을 환희로, 좌절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아픔을 즐거움으로 바꿔내는 방식으로 그 완벽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함이란 형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움이 들어갈 자리를 위해 비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가능해집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태양도 가까이 가면 울퉁불퉁한 불기둥이 수없이 많고 달이나 별도 꽃처럼 죽고 사라집니다.
세상에 한 그루의 나무도 사방이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가 없고 인간 어느 누구도 좌우 얼굴이 같은 이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모아 온 세계를 멋지게 운영하고 있는 우주만이 오직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완벽함은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완벽함들의 집합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우주와 동화되어 스스로 완벽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니 순리가 이를 이루고 순리가 이를 완성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이 원하는 것이고 하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으니 하늘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르러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서 행복하고 웃을 때 웃을 수 있어 행복하고 화낼 때 화를 낼 수 있음에 행복하게 됩니다. 때가 지날수록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으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음이 가장 바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는 것 억지로 잡지 말고 오는 것 억지로 막지 말고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무리함으로 이런 것들 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고 우주 전체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저자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과 함께 했습니다. 생각의 비밀은 김승호 회장님이 성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스토리를 알 수 있었고, 돈의 속성을 통해 돈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이분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존재 자체가 멋진 분이고 선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장님의 저서들 중 가장 마음의 울림이 컸던 책이기도 해요. 정말 어떻게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이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 살기 위해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달으며 인생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고 마음의 그릇, 내 능력, 생각 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삶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며 잘 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